이거는 시험 직전에 좀 외우시면 되게 좋겠죠, 그죠? 이것도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물질대사 요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물질대사가 이럴 땐 반드시 에너지가 출입해요. 알겠죠? 반드시. 그래서 에너지가 출입하는 거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반드시는. 그죠? 아마 반드시 효소가 관여한다. 이것도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그죠? 생체 촉매라고 하는데 효소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단계적으로 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단어 어렵지 않습니다. 동화작용 뭔가 합쳐지는 거고 이화작용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시면 작은 분자가 합쳐져가지고 큰 분자가 되는 걸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이때 에너지를 흡수해요. 동화작용은. 그리고 포도당 같은 거, 이거 큰 분자가 작은 분자로 바뀌는 거죠. 이화작용, 에너지 방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화작용은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때 뭐가 관여하느냐? 효소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생체 촉매입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반드시 효소가 관여를 한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다. 이건 여러분들 앞에서 열심히 배우셨죠. 아미노산이 결합해가지고 단백질을 만들죠. 그래서 알고 계시잖아요. 아미노산 쫙 연결되면 우리가 폴리펩타이드 결합을 하죠. 그죠? 됐고. 그러면 일단 동화작용, 이화작용 여러분들 특징 좀 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데, 반응물의 에너지의 크기가 생성물보다 작아. 반응물, 생성물. 그러니까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잖아. 그지? 흡열 반응이다. 그죠? Y축의 에너지고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이게. 흡열 반응이 진행되는구나. 그럼 보시면은 이화작용은 뭐겠어? 반대겠지. 반응물의 에너지 크기가 생성물보다 크다. 그래서 발열 반응, 열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화작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이 있는데, 봐봐 얘들아. 광합성 세포호흡 뭐겠어 얘들아?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의 예시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얘가 에너지가 흡수되고 얘네들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게 보이시죠? 그죠?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광합성은 동화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합성 보시면은 이제 화학식, 이건 학교 선생님들마다 내는 선생님도 있고 안 내는 선생님도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동화작용이다. 알겠죠? 비대에너지 흡수해서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다. 동화작용 보시고, 세포호흡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이화작용이다. 요거까지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화학식까지는 필요 없는데 광합성 세포호흡은 잘 나오니까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물질대사랑 화학반응하고 좀 비교할 건데, 이것도 종종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물질대사가 단계별로 일어나는데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물질대사는 얘들아, 온도가 지금 보면 체온 한 37도, 체온 범위 낮은 온도에서 효소를 이용해서,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단계별로 얘네들을 갖다가 반응을 시키게 돼요. 여러 단계로. 근데 이러면 뭐가 이제 특징이냐면, 생명체 밖에 화학 반응할 때는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 뭐 연소를 시킨다, 태우는 거예요. 그럼 온도가 한 400도씨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반응을 해줘야 되거든. 근데 생물체 내에서는 얘네들 단계별로 하니까 높은 온도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가 관여를 하는 그런 단계다. 그래서 에너지가 단계별로 소량씩 방출된다. 그래서 두 개 보면은 방출된 에너지 총량은 당연히 같습니다. 두 개가. 그러니까 포도당 한 분자로 발생시키는 에너지가 똑같거든. 똑같은데 얘네들이 온도 범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물질 대사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특징이라서 잘 나오겠죠. 그럼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효소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건데,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제 최소한의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걸 낮춰줘. 그러니까 뭐냐면 반응을 돕는 거죠. 그래서 생체 촉매라고 부르는데, 촉매는 반응에는 관여를 하는데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애들이야. 자신의 모습은 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도 돕는데, 이거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제 발열 반응하고 흡열 반응 두 가지 경우로 한번 볼 건데, 요것도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 얘들아. 뭐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 두 개 그 차이점부터 볼게. 발열 반응은 열이 나가는 거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작아요. 흡열 반응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커요. 그죠? 흡열이니까. 근데 보시면 효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인데, 활성화 에너지 범위를 봐봐. 반응물의 에너지 대비, 예를 들어 효소가 없을 때 활성화 에너지 있으면 낮춰지니까 더 빠르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거야. 근데 요거 봐봐. 반응물의 대비 여러분들 활성화 에너지를 따져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 여기는 요만큼이야. 알겠지? 반응물 대비 활성화 에너지야.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면 이걸 낮춰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열 차이, 에너지 차이가 반응열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이걸 반응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그래프의 특징들 두 개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잘 맞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더라. 이 활성화 에너지 범위 이거 내는 거 많이 틀리거든. 그러니까 요거 차이점 잘 기억해 주시고. 근데 이거 보시면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요인 나왔는데 효소의 양이 많아져도 효소의 양이 적을 때와 활성화 에너지 동일합니다. 농도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효소 작용하는데 효소는 자기의 고유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입체 구조가. 그래가지고 얘네들하고 맞는 반응물과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들이 되게 다양한데 이 반응을 할 때 활성화 에너지를 자기에 맞는 기질, 반응물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랑 반응을 해가지고 반응을 촉진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르는데 봐봐. 요런 식이야. 자, 자기한테 맞는 애가 있어요. 이렇게 레고 조각 맞히는 거 마냥 얘네들이 반응물하고 여러분들 맞는 애들하고 만나서 얘네들이 반응물하고 이제 이건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다음에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효소는 여러분들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효소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알죠? 효소 단백질이야, 알지? 이거 앞에서 배웠었어, 내가. 그 단백질이라고. 단백질 흐흐흐 막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얘네들 보시면은 특이한 자기의 특정한 기질하고만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결합을 해요.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결합을 할 때 특정한 기질하고만 한다. 자기 모양하고 맞는 애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아까 단어 말씀드린 게 기질과 효소가 결합한 상태는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형성되어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활성화 에너지 낮춘다. 그런 다음에 다시 분리돼 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질 특이성 보면은 자기 입체 구조에 맞는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 침에 있는 거죠. 그죠?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반응을 촉진하지만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조에 맞는 애들한테만 작용을 해. 이게 바로 기질 특이성이야. 그리고 당연히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지? 그래서 촉매로서 반응 전후의 구조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생성물과 분리된 후 다시 새로운 반응물과 결합이 가능하다. 이거 보시면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시험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활성 부위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활성 부위가 기질 특이성인데 자기랑 맞는 것만 낀다는 얘기야. 모양 다른 건 못 낍니다. 그래서 얘네들 보면 특정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특징인데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요런 얘기 했습니다. 됐습니다. 효소의 반응 속도는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 속도에 비례한다. 요거까지도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성 부위 입체 구조랑 안 맞은 거는 효소가 작용할 수 없다. 말씀드렸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당연하죠. 물질 대사가 여러 단계니까 사실 효소가 종류가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생명체에는 수많은 종류의 효소가 만들어진다. 요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효소에 이상이 생기면 그 효소가 관여하는 물질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여러분들. 효소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요거 그래프 나오는 거라서 조금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기질 농도인데 반응물 농도인데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 반응물 농도가 증가할수록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는데 어느 수준 이상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왜냐면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얘가 반응물하고 결합을 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상 되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 다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봐봐. 반응물 농도가 증가하는데 가구간 보면 초기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 빈도가 계속 증가하는 거야. 근데 나에선 어떻게 돼? 반응물 농도가 증가해도 속도가 증가하지가 않아요. 왜? 효소가 다 결합한 상태가 돼버린 거야. 다 쓰이고 있다는 뜻이지. 더 이상 얘네들이 반응 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초기 반응 속도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온도인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증가하다가 최적 온도를 넘어서면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이거는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정 온도에서 반응을 하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적 온도가 존재합니다. 효소는 반응을 할 때. 그죠? 그래서 온도 증가하다 할 때 반응 속도 빨라지다가 근데 복합체 형성 속도가 증가하죠. 효소 기질 복합체. 최적 온도 이상 되면요. 얘네들이 변성이 돼서 기능을 상실한다. 그래서 실제로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이 가해지거나 이러면요.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pH도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딥한 내용이거든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하세요. 그죠? 특정 pH에서 얘네들이 반응 속도가 달라지는데 요거 보세요. 소화 효소는 작용하는 장소에 따라 최적 pH가 다를 수 있다. 최적 pH를 벗어나면 단백질이 변성돼서 기능이 상실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요건 좀 딥한 건데 효소의 구성 나오는데 요거는 참고만 합시다. 됐고. 여기서 열, pH 쉽게 변성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 효소는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요건 딥한 내용들입니다.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 나오죠. 체온 범위가 가장 효소가 반응하기 좋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몸속에서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효소를 이용하는 게 나오는데 효소는 생명체 밖에도 작용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너희 다 알아. 발효식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된장, 김치, 치즈, 막걸리, 뭐 포도주, 요구르트. 발효식품, 효소 이용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유제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생활 분야에서 보면 단백질 분해 요소, 지방 분해 요소, 세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효소 이용해서 탈색도 할 수 있고요. 종이 제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검사지, 소변 검사지죠, 그죠? 혈당 측정, 그죠? 소화제 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하수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여러 분야에 작용을 하니까 이거는 시험 직전에 좀 외우시면 되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물질 대사랑 효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강좌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